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민주당. 60년 전통 민주당의 위상과 제1야당의 야심을 되찾을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해낼 것인가? 학생운동가에서 386 정치인,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 입문.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를 수 없다. 삼선 국회의원 강기정. 유명 작가, 방송인에서 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 입문. 문화부 장관부터 4선 국회의원까지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사람, 김한길.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장관 역임 이후 인생 3막 일정을 정치인으로 시작했다. 18대 이어 19대까지 결국 그 벽을 넘고야만 하는 담쟁이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당대표의 도전장을 던진 세 사람의 유쾌하고 치열한 돌직구 토크가 시작된다. 네, 민주당의 변화와 내일을 책임질 민주당 대표 후보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렇게 하니까 좀 단촐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아기자기한 단촐하게 맛이 있는 했으면 것 좋겠습니다. 같아요. 네. TV조선에 세 분 다 처음이시죠? 저는 한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오셨습니다. 네. 처음이시죠? 저는 처녀 출연입니다. 그러시죠? 예. 네, 먼저 TV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왜 민주당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게 됐는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선을 앞두다 보니까 네. 이 발언 순서, 이거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됐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딴 데에서는 굉장히 딱딱하게 할 때는 항상 이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추첨한 순서대로 발언 순서를 부탁드리죠. 네. 먼저 김한길 후보, 강기정 후보, 이영섭 후보 순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시간은 1분입니다. 자, 네, 그러면 먼저 예. 김한길 후보의 출마의 변 들어보도록 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수선한 때에 민주당 사람들끼리 나와서 공방 벌이게 된 것 민망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1야당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의 토론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확실히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는데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확실히 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우리 내부가 싸우지 않고 하나로 뭉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파끼리 싸우는 일 우리가 극복하겠습니다. 친노니 비노, 주륜이 비주륜이 하는 이런 말들 더 이상 없어지게 하겠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정리해 주십시오.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일도 더 감사합니다.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어서 강기정 후보의 출마의 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60년 전통이 엄청난 위기 앞에 민주당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대선 책임론을 둘러싸고 분열의 길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혁신을 통해서 고사의 길로 갈 거냐, 그것도 아니라면 저 강기정 후보와 함께 재탄생의 길로 갈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실 말과 정체성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관된 정체성, 신뢰를 주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당 중심의 정당에서 풀뿌리 생활정당으로 바꿔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야당상도 좀 보여줘야 되겠고요. 예. 제가 위기의 민주당 얼굴이 되어서 민주당을 확 바꿔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영섭 후보의 차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강한 야당이 있어야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을 새롭게 뛰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강직한 혁신대표가 필요합니다. 저 이용섭은 청와대 혁신수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했고, 제가 청장과 장관을 했던 관세청, 국세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모두 혁신 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사람도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민주당도 인물 교체가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중산 서민들의 민생 문제와 안보 문제에 최우선적 가치를 둘 것입니다. 민생과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잘한 일은 적극 돕겠지만 잘못한 일은 적극 견제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딱 재는 이유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기계적 형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제가 평소에 진행하는 거하고 좀 오늘 많이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지금 시간을 칼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좀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모두 발언을 했으니까 여기가 뭐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편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잡벅의 시간을 이제 거죠. 나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내가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강점 말씀해 주시는데 이 30초씩 이제 발언 기회를 드리죠. 맞습니다. 30초씩 시간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강기정 후보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합니다. 장점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합니다. 하나는 개혁성인데요. 우리 민주당이 진보 개혁의 정당 아닙니까? 새누리당과 그 점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당의 정체성에 맞는 개혁성 하나 하고 또 젊은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매우 젊습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개척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용섭 후보 스스로가 생각하는 강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훌륭한 투수는 변화구와 함께 직구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정치력과 함께 정책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이용섭은 공직생활에서 정책 능력을 키웠고 3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혁신을 성공시킨 혁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당대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훌륭한 당대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김한길 후보 스스로가 생각하는 강점 어떤 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9년차 국회의원입니다. 압축적으로 당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정치 오래 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당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을 변화시키기에 적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는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 하나 큰 선거에서 여러 번 이겨본 승리의 실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갖고 또 어떤 전략을 갖고 뛰고 계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세 분께 경선 전략을 사자성어로 표현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죠.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제 저희한테 다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저희는 아직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분씩 이 사자성어를 꼽으셨는데 저희가 화면에 띄우면 내가 왜 이 사자성어를 꼽았는지 설명을 역시 30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용섭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누가 당대표가 돼야 우리 모두가 해피엔딩이죠? 행복할까요? 저는 저 이용섭이 당대표가 되면 실은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낯도 붓기지만 우리 세 사람도 행복하고 민주당도 행복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행복하다는 그런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경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그야말로 국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민주당원이 행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 해피엔딩. 내자니까 사자성어 확실합니다. 자, 김한길 후보께서는 어떤 내자를 선택하셨죠? 무신분립. 무신분립을 택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를 신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풍토를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당, 정치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기정 후보께서는
예. 어떤 내자를 보여주셨죠? 저는- 화면에 벌써 저기 떴습니다. 네. 승풍파랑 이렇게 이거 했습니다. 어렵네. 예.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나가라, 깨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젊은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민주당의 지금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 전당대회에 무관심하고 민주당의 변화에 무관심해 있는데 이런 무관심 속에 대세론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바람으로 이 대세론을 깨겠다 이런 뜻으로 사자성어를 승풍파랑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자성어로 알아본 경선 전략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 후보들이 공개한 전략을 어떻게 보는지 김한길 후보부터 상대 후보 전략 평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역시 보셨습니까? 30초입니다. 네. 예. 예, 우선 강기정 후보께서 이 젊은 패기로서 당착의 국가 권력 구조의 변화, 국가 권력의 분권을 주장하시는 것 대단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용섭 후보님 이 33년의 이 긴 행정 네. 경험을 통해서 예. 정치권에 그것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강기정 후보가 보시는 김한길, 이용섭 후보의 전략은 어땠는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혁신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용섭 후보의 해피엔딩도 매우 좋고요. 무심분립의 사자성어도 매우 좋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지금 당대표 후보로 세 분이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당이 전체가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용섭 후보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번 당대표 출마를 계기로 해서 우리 강기정 후보의 정치 여정이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가는 이런 승풍파랑처럼 밝고 희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길 후보께는 그동안 뭐 좀 안 좋은 따라다니는 얘기, 분열의 리더십이다,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지금 저희가 쭉 얘기 들은 세 분이 정말 시험 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네. 수능보다 더 떨리실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게요. 드는데, 뭐 세 분은 다 오래전에 예비고사 시대에 아마 대학 입시 치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둘러 묻고 애둘러 답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질문만 쏙쏙 뽑아서 저희가 대신 질문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돌직구 질문을 마련했습니다. 짧고 굵게 그리고 솔직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두 7개의 돌직구 질문을 마련했고요. 예. 답변 제한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순서는 사전에 조율된 순서로 해서 저희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질문하는 거니까요. 첫 네. 번째 돌직구 질문이죠. 요새 민주당 인기 없습니다. SNS상에서도 별다른 관심도 못 얻고 안철수 신당에 때로는 화제가 밀리고 이거 100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의 후보들은 민주당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100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런 100점짜리 정당으로 만들 자신이 있는지 이런 답변을 해 주시죠. 자, 먼저 순서에 따라서 강기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민주당을 25점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의 여론조사 국민들의 지지율이 25점입니다. 저는 이걸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51점까지 올려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개혁 진보 노선으로 하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면 51점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75점까지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대선 승리, 제가 공약으로 내놓는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제7공화국을 만들어내면 이 민주당이 100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지금은 25점에 머물러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젊은 기호 1번 강기정 대표와 함께 또 당이 화합하고 단합하면 100점으로 간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용섭 후보. 저는 이제 국민들이 애면하는 수준을 한 50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한 50점이다. 근데 이제 국민이 버리는 수준은 이제 한 40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국민이 이제 지지를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50점의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에 90점까지 올리겠습니다. 100점까지 올리는 것은 제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90점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혁신을 통해서 90점까지 올리게 되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할 뿐만 아니라 이제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되는 그런 단계까지 올릴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필요해서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의 조직과 시스템, 그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90점까지 올려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한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민주당의 점수는 40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4번의 큰 전국 선거에서 연패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2번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변해야 할 가장 큰 것은 이 소모적인 중도 진보 논쟁 이런 데서 이제는 벗어나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의 권력을 당 지도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선거에서도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민주당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내년 6월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돌직구 질문을 네. 다들 마치셨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를 마련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즘 민주당 지지도 살펴보면요. 2011년 12월 창당 이후에 처음으로 10%대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민주당 지지도 20% 선이 깨진 18%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보들께서는 민주당의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난 대선이 기점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이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가 대답을 들어볼 분은 이용섭 후보입니다. 부탁드릴게요. 1분입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위기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 자리는 남을 비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23분의 민주당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탈당했던 그 시절부터 이제 분열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2번의 대선과 2번의 총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만 굳이 책임의 강도를 따지자면 그 당시에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의 책임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김한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늘 13번째 텔레비전 토론 하는데요. 정말 텔레비전 토론 나오기가 겁납니다. 국민들 앞에서 그저 깎아내리고 상처내고 하는 것, 이것 모두가 우리 민주당의 상처라는 것 잘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패배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의 큰 선거, 전국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정당은 뜻이 아무리 좋아도 선거에서 패배만 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게 됩니다.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부터 민주당의 실패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겨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가장 큰 선거를 여러 번 이겨본 실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결코 이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기정 후보의 말씀 들어봅니다.
우리 민주당의 위기는 정확히 작년 4월 11일 총선에 지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용섭 후보께서는 2007년을 말씀하셨고 김한길 후보께서는 4번의 선거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2010년 6.2 지방선거 때는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민주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당시에 한나라당을 이겼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작년 4.11 총선 이후에 우리 이 민주당의 패배는 시작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결국 민주당의 지도부에게 있었다. 작년 한 해 총선 대선이 있었는데 대표 얼굴이 7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지도부 가지고는 총선 전략도 대선 전략도 짤 수가 없고 고민도 깊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예. 민주당의 지도부에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돌직구 질문인데요. 네. 이거 진짜 돌직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서도 대부분이 뭐냐면 민주당이 이제 그 정강, 이 우클릭, 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보편적 복지를 빼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오느냐? 혁신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여러 가지 혁신도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도된 그런 내용 봐도 그런데, 그러면 이 혁신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의 얘기를 부탁드리죠. 역시 1분씩이고요.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한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좌냐 우냐 하는 이념 싸움으로 우리가 더 이상 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재벌가 부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당이라면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정당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정당이 돼야 된다. 당의 권력을 당원들에게 내려놓고 그분들의 뜻이 당의 가장 중요한 뜻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 우리가 제대로 해내면 국민들께 우리 당이 정말 변했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에 우리 당의 지지율도 아까 잠깐 보여주셨지만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할 것이지만 우리는 예.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에 따라서 강기정 후보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전당대회라는 것은 대표 지도부를 뽑고 또 강령을 바꾸는 것이 전당대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강령과 정책 중에 바꿔야 될 거 있고 바꾸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바꾸지 않아야 될 것은 보편적 복지라든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또는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이런 소중한 우리의 진보적 가치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걸 중도화 논란 중도 논쟁 속에서 자꾸 이런 진보적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은 싫어한다 이렇게 보고요. 바꿔야 될 것은 한미 FTA 문제라든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 남북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이 좀 부족하고 국민들이 볼 때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과감하게 이번 전당대회에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보적 개혁적 가치를 소중히 잘 지키고 더불어 부족한 예. 국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알겠습니다. 점은 바꾸는 고맙습니다. 이런 민주당. 자, 다음번 순서에 따라서 이용섭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혁신은 뭐니 해도 슈페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창조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다음 지도부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혁신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5대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교육 불안, 안보 불안, 노후 불안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지 실력 있는 정책 정당을 요구합니다. 제가 그런 실력 있는 정책 정당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세 후보 모두 이 혁신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돌직구입니다. 먼저 OX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은 민주당의 개파 청산 필요성에 대해서 이 당 안팎에서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 역시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이 개파 청산이라는 거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O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들어주시면 시간이 역시 되겠고요. 1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네. 당위론적 차원의 답변이죠. 예, 개파 청산이 다 가능하다. 세 분 다 말씀하셨는데. 네, 강기정 이유는 다를 것 후보부터 같아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분입니다. 개파가 있는 이유는 나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개파가 계속 형성되고 재생산되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나눠 먹을 것, 구체적으로 공천과 같은 것, 그다음에 중앙당 대표가 엄청 권한을 갖게 되는 이런 권한과 나눠 먹는 공천을 법제화하거나 상향식으로 바꾸면 이 개파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개파 대신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어떤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그동안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개파가 많이 만들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본인들의 이 공천권을 4년 후에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천권과 이 권한을 내려놓는 나누는 분권형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예. 개파 청산의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용섭 후보 말씀해 주시죠. 이에 그 가치 중심의 정파는 필요하지만 세력 중심의 개파는 청산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개파를 없애라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파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천받을 수 있고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 이용섭이 공천혁명과 인사혁명을 이루어서 개파를 청산할 것입니다. 우선 공천의 경우에는 공천의 기준과 룰을 사전에 확정하고 이걸 수시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공천 혁신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보직에 개파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거 발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당의 개파의 수장들이 대체로 들어오고 나갈 때 또 나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공개 채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신분 보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한길 후보도 말씀해 주셔야죠. 예. 제가 9년차 국회의원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개파들끼리 모인 자리에 한 번도 섞여서 앉아보질 않았다 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파와 개파가 다르죠. 특히 이익을 추구하는 개파, 당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보다 개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 때문에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개파 안배라는 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상 질서 있게 가자는 이 구호 아래 개파들 간의 여러 가지 자리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관행화돼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거기서 탈피해야 한다. 당이 반공식적으로 개파의 지분을 인정하는 일 이것부터 없어진다면 개파 정치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야당도 말이에요. 당연히 야당은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적시에 이걸 찔러야 되는데 네. 이 적시에 찌르지 않으면 이 헛발질이래요. 타이밍을 놓치면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 이 쭉 시간 보내면서 야 이게 제1야당 민주당이 이거는 꼭 했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진짜 중진으로 봐도 야 이건 정말 욕먹어도 싸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용섭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부적절한 인사를 막지 못한 것은 아쉬움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장차관급 7사람이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이분은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고 자질도 부족하고 그리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고 또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분을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고위직을 인사할 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 국민과 상생하는 그런 과정을 알겠습니다.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한길 후보 말씀해 네. 주시죠. 예, 박근혜 정부 출범 50여일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이 불안과 실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되고 있고 민생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낀 실망과 분노 가시지를 않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 인사의 배제, 이거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언론에 관심을 끌고 있는 대선의 국가기관 개입 문제, 국정원과 경찰이라는 이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가기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분명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전 현직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기정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대선에 지고 나서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게 뭔가를 내려놓기를 바랬습니다. 야당이 먼저 내려놓기를 바랬고 그것 중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 소위 특권 중에 국회의원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폐기해라 이런 요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요. 오히려 특권 중에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내려놓을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화에서는 국회의원이 바른 말 제대로 하려면 이런 특권은 면책 특권이 있어야 된다. 대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연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 야당이 손수 법을 빨리빨리 폐지했었어야 말았다. 이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의 이제 6번째 돌직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의 핵실험, 개성공단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 참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렇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남북 갈등 문제, 박근혜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OX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약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먼저 OX를 들으세요. 네, OX를 예. 다 먼저 들어볼까요? 한번 봐야죠, 뭐. 다르게 나왔네요. 예. 네. O가 두 분이고 X가 한 분이네요. 네, 김한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고 또 장기화되고 있는 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MB 정권이 이 적대적인 대북 관계를 5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온 결과, 이것이 누적된 결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천명했더라면 여기에까지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대화를 제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고 그 뒤에 대통령께서도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나 미국이 북한보다 결코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절대로 굴욕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강기정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잘했다 를 들었는데요. 결국 그 인사정책이나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이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는 이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이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어떤 대북 정책을 통해서 단절이 된 데 비해서 박근혜 정부 초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강력한 국방을,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하는 이런 햇볕 정책에 약간 변형된 병진 노선을 갖게 되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의 변형이긴 하지만은 계승이다 이렇게 봐서 대화를 해나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알겠습니다. 네. 헷갈리셨어요, 근데? 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 때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걸로 들었거든요. 네, 잘못한 것이다가 박근혜 5를 정권이 지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김학의 잘못한 후보가 거다. 맞게 들어주신 X를 거고요. 하면은 잘못하지 않은 헷갈리셨나 거다. 봅니다. 그러면 X가 X고, 맞습니다. 그 이용석 저는 후보는 그러면 저 O군요. 잘못한 봅니다. 겁니다. 김학의 그건 언제든지 후보는 맞게 바꾸셔도 들으셨습니다. 뭐 네. 큰일 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 자, 이용석 자, 후보 이용석 말씀 후보 주시죠. 여기서 네. 제대로 든 게 저밖에 없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의 한반도 긴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실패해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강경 일본도의 똑같은 정책을 실시하면서 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대화도 제시하고 다소 유연성을 보이는 것 같아서 다소 마음은 놓입니다. 대북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안보력을 튼튼히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든든하게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주변 국가와의 애교력을 강화해서 북한이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대화는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에 우리들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질문은 이번이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내일이 이제 4월 24일, 4.24 그렇네요. 재보선입니다. 사실 쟁점도 없고 김 빠진 재보선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막판에 갈수록 조금 열기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보선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도 지금 민주당과 신당 혹은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관계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 한 분씩 말씀을 듣죠. 역시 1분이고요. 자, 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기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민주당은 60년 전통을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야당 민주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끊임없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혁신해야 되고 혁신 중이고 그 혁신을 새로운 얼굴로 저 강기정 후보와 같은 새로운 얼굴로 민주당을 변화시켜 가자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내일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선되어서 국회에서 새정치와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당 정치를 하는 어떤 주역으로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주당은 자강하고 우리 민주당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동시에 문을 열어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안철수 후보 같은 인물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용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철수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지만 정치인 안철수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철수 전 교수는 우리와 새정치를 해 가야 될 동반자적 관계지만 현재로서는 선의의 경쟁 관계로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안철수 행보에 구애받지 말고 그야말로 혁신에만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 그때 안철수 교수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새정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안철수 후보에게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같이 정치합시다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서 먼저 우리 당의 체질을 바꿔놓고 그때 가서 안철수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한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내일 안철수 교수가 꼭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안철수 교수의 국회 등원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철수 교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철수 교수에게 기대하고 박수치고 있는 유권자 군입니다. 그분들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변해서 새로운 정치 해낸다면 지금은 안철수 교수에게 박수치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를 우리가 다시 껴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안철수 교수의 선택의 여지도 그렇게 넓지 않다.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교수가 신당 창당 여부를 놓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마는 안철수 교수의 신당 창당을 반기는 것은 새누리당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참여하신 민주당 중진 의원 세 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TV조선에서 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광고인데. 네. 그거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엔 계속 네, 얘기를 잠시 계속 쉬어가도록 이어나가죠. 하겠습니다. 예, 예.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준비한 그렇죠. 돌직구 질문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들이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그렇다면 진짜 돌직구죠, 이제. 이제부터 네. 정말로 돌직구를 날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잘못 맞으면 멍도 들고 이런. 그러게요. 잘 시간이죠. 피할 수도 예. 있어야 될 텐데요. 주도권을 쥔 후보께서 상대 후보 두 분께 차례로 돌직구 질문을 던지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네.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자, 네. 그러면 먼저 정한 순서대로 이용섭 후보부터 팻말을 드시고서 팻말을 들어야 됩니까? 뭐 안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네. 이게 드시는 게 보는 분이 더 재밌죠. 먼저 그렇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돌직구를 던지겠습니까? 먼저 김한길 후보께 하고 그다음에 강기정 알겠습니다. 그럼 자, 김한길 시작해 후보께 주시죠. 질문 던져주세요. 자, 타이머 주시죠. 예,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질문 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경선 초기에 이번에는 최명길 씨를 동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지방 대의원 대회 때 그냥 최명길 우리 씨께서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당초에 생각 못했는데 이용섭의 지지세가 너무 치솟으니까 불안감을 느끼셔서 같이 다니시는 건지. 예. 또 두 번째는 우리 최명길 시간이 다 후보는 됐습니다. 국민 배우인데 예, 그냥 알겠습니다. 연기에만 전념하도록 저하고 예. 1대1 대결하시면 고맙습니다. 어떻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답변 김한길 후보 1분. 답변해 주시죠. 예. 처음에는 이제 홀로서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두 분이 또 단일화까지 하신다 그러고 저는 단일화할 대상도 없고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긴급 구조대로서 우리 최명길 제 아내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최명길 제 아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한길이의 홀로서기, 김한길이에 대한 평가가 우리 당원들의 결론일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고 우리 이용섭 후보님도 또 사모님 열심히 같이 하시던데요. 좋은 결과 우리가 같이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답변 다 끝나셨군요. 예. 네, 예. 질문해 주세요. 우리 네. 저 강기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는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만 다 자기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 정신과 자기의 특장이 맞으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시대 정신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원으로 살다 갑니다. 우리 강기정 후보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시대 정신과 본인의 특장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고 본인께서는 시대 정신과 예.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말씀 한번 네, 해주세요. 답변해 예. 주시죠.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이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우리 민주당이 60년 동안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 진보의 가치에 기초해서 민생의 문제도 풀고 남북한의 문제도 풀고 보편적 복지 문제도 풀어라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에 우리 민주당의 강령 논란 있는데 자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민생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혼이 되고 어떤 그 정신이 된 가치, 진보 노선, 진보적 가치 이런 것이 자꾸 등한시되거나 그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왠지 쓸데없는 논의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한길 후보가 돌직구를 날려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한테 먼저 날리시겠습니까? 강기정 후보님께 먼저 여쭙고 네. 또 뒤에 이용석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5년 전에 우리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런데도 민주당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여론이 비등했을 때에 저는 고민하다가 저라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제 지역구와 제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여의도를 떠났습니다. 그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책임 정치라는 것이 과연 무언가? 저라도 책임져서 해결된다면 예. 제가 먼저 책임지자 하는 결심했습니다. 예. 책임 정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 소개해 주시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우리 호남에서 특히 광주에서는 92%의 절대적 지지를 시민들이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3선 후보인 저에게도 시도민들께서는 의원직을 사퇴해라, 삼보일배해라, 또 반성문을 써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인이 책임지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훌쩍 던져서 김한길 후보께서 2008년에 국회의원 임기 말에 이렇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 정말 훌륭합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위기의 민주당을 정말 혁신시키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재탄생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이 무한 책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답변 끝나셨고요. 예, 이용석 후보한테 질문하시죠. 예. 5년 전에 이제 그렇게 여의도를 떠나서 4년을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때 제 정치 인생이 돌아보니까 다른 건 별로 생각나지 않고 그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만드는 데 제가 핵심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 우리 정부 민주정부 10년 만들어내는 데 김한길이가 핵심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유일한 보람이고 긍지였습니다. 이용석 후보님도 이제 정치 5년 차 되셨는데요. 예. 가장 큰 보람과 긍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만드시는데 크게 기여하신 점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만드셨으면 노무현 정부가 좀 성공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힘들게 해서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용석 후보님 보람 느끼신 것 말씀하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자 감세하면서 참 힘들게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325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의도 정치에서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부세를 지켜냈고 부자 감세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켜냈던 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보람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강기정 후보 참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떤 분한테 먼저 돌직구를 던지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한길 후보자께 먼저 드리고요. 네, 이용석 후보 후보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위기의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대표를 뽑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대표가 되시면 6년 만에 새로운 당대표가 되십니다. 2008년에, 7년에 중도 개혁 통합 신당의 대표 이후에 이제 6년 만에 새로운 대표가 되시는데 예. 당대표를 새로운 얼굴로 좀 뽑자고 하는 국민의 열망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기정 후보님 국회의원 9년 차고요. 저도 9년 차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되고 노회한 정치인이고 이 강 후보님은 젊고 패기 있는 정치인이라고만 차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중도개혁 통합신당 당대표를 했지 않냐?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저는 창당할 때부터 그것이 박상천 민주당과 통합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로 다 뭉치지 않으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쪼개져 있어가지고는 대통령 선거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교전당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창당하고 민주당과 통합한 뒤에 그것이 지금 다 모여서 우리의 지금 정당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통합을 위한 행보를 한 것이지 분열을 위한 행보를 한 것이 아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이영수 부부께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그런데 지금 강령 개정되는 속에서 보편적 복지나 노동의 가치 이런 건 삭제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화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좌우의 어떤 논쟁으로 취급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민생이 중요하다 하면서 어떤 가치를 등한시하거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의 방향이 어떤 강령이고 가치이고 진보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영수 후보는 너무 실용 예. 노선 아닌가. 알겠습니다. 너무 편리한 사고를 하고 있지 예, 않는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우리 강기정 후보님하고 비슷하게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저를 부인하시면 본인을 부인하시는 격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정체성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지금은 진보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보적 가치를 정체성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비대위에서 중도 노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비대위에서 이런 문제를 저는 다루지 말고 다음 지도부에서 혁신 차원에서 전 국민의 의견도 듣고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 한번 당헌에 들어가면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당헌이 너무 자주 바뀌고 지도부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국민들에게 불안한 진보,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진보, 이념적인 진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진보,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용 진보로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요. 원래 여러분들이 지상파 토론이 보통 110분짜리가 하나 있고 100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3분 나오고 계시다, 4분 나오시면 1인당 발언 시간이 보통 평균 잡으면 14분에서 16분 사이 정도가 네.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이게 50분 동안 진짜 압축적으로 3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 발언을 3분께 부탁을 그렇죠. 드리는데 이게 원래 약속이 1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버해서 30초씩만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근데 짧고 똑같이 굵게 30초 해주시면 니까. 됩니다. 예. 네, 그럼 먼저 김한길 후보부터 마지막 각오와 약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많은 고통을 요구합니다. 저 김한길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더 중요합니다. 혁신하는 과정에서 김한길이가 망가지고 상처 입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김한길이가 인기 없는 당대표, 욕 많이 먹는 당대표 되는 것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민주당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강기정 후보 말씀해 주시죠. 위기의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첫 모양은 얼굴을 바꾸는 건데요. 그 얼굴이 진정성 있는 얼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정성의 문제라든가 또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매우 젊어서 민주당을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시킨 데 자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경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민주화운동과 개혁과 현재의 9년의 정당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끊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영석 후보의 마지막 각오와 약속 들어봅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저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 민주당을 국민에게는 그야말로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만들어서 이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자 중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수 진보로 떠나서 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야당이 건전해야지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진보보수를 떠나서 꼭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건전한 야당, 네. 힘 있는 야당이 돼야만 권력도 견제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 중에 5월 4일에 한 분이 분명히 대표가 되실 겁니다. 누가 되시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힘 있는 야당, 그래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들이댈 수 있는 야당 꼭 만들어 주십사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